창밖을 비추는 희미한 네온 불빛 아래서 오래전 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 키스방, 퇴폐 이발소 같은 이야기들을 반성하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전진과 성취를 말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렬한 깨달음이 후회와 고독이 뒤섞인 후미진 골목에서 찾아오기도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골목, 영혼의 미궁에서 우연히 마주했던 찰나의 온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절 28배 나는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의 낯선 공기를 마시기 시작했고 무거운 이삿짐과 함께 막 시작한 직장 생활, 그리고 할부로 마련한 첫 차의 낯선 냄새가 뒤섞여 밤마다 숨막히는 고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독은 벽처럼 단단했고 저는 그 벽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를 예기치 않은 문으로 이끌었죠. 부천의 어느 밤 비가 내린 뒤 촉촉하게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제 운명 같은 찌라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종이에 인쇄된 키스방이라는 세 글자. 그 단어는 마치 세상의 모든 금기를 응축해 놓은 듯 저의 충동적인 호기심을 맹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이전에 그곳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발을 들여놓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미친 듯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독에 지친 영혼이 단 한 번의 온기를 갈망하며 벌인 지극히 로맨틱하고도 슬픈 도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지만 그 불안정한 시절에 저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내를 따라 도착한 그곳은 예상과 달리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낡고 사람들의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듯한 묘한 습기가 감도는 방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40대의 이혼녀라고 담담하게 소개했던 그녀.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쓸쓸한 호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곳이 단순히 육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두 영혼이 잠시 숨을 나누는 성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해진 시간 속에 갇혀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의 틀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삶이 아닌 그녀 본연의 그녀의 상처와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자녀 이야기, 남편과의 이별 후 겪었던 좌절감,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며 느끼는 인간적인 외로움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스며있는 인생의 무게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매뉴얼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교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세상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고귀한 성녀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고 그녀의 쓸쓸한 눈빛은 제 불안한 청춘을 잠시 멈추게 하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지만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은 감정의 실타래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저를 위로했고 저는 그녀의 고독을 잠시나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은 제게 지독하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미련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녀의 쓸쓸한 눈빛이 밤마다 저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고독이 빚어낸 슬프도록 애틋한 찰나의 연정이었습니다. 키스방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저는 그 균열을 통해 또 다른 미궁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퇴폐 이발소라는 이름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이발소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육체의 피로뿐 아니라 영혼의 고단함까지 달래주는 은밀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이 제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편안함을 선사해줄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발소라는 곳을 찾아갔을 때 저는 건물 3층의 입구에서 굳게 닫힌 유리문과 마주했습니다.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듯한 강한 저항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된 저의 탐구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저는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묘한 침묵과 아늑함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바로 현실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난 영혼을 위한 비밀의 성소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여성은 조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또한 삶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그녀의 손길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얼굴에 무언가를 분무기로 칙칙하고 뿌려주었을 때 저는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조금 뜨거워요. 그 말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물수건 몇 개가 제 얼굴 위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덮였습니다. 아, 그 순간의 느낌은 잊을 수 없습니다. 물수건의 뜨거운 온기는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물리적인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세파에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세상으로부터의 따뜻한 위로와 같았습니다. 물수건의 뜨거움 아래 저는 잠시 모든 근심을 잊고 완벽한 안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 고독한 영혼에 건네는 섬세한 공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저는 제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고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숨결, 그리고 마사지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저에게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공감이었으며 어쩌면 찰나의 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듯한 은밀하고도 애틋한 시선을 교환했으니까요. 감정은 충동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저의 손에 그녀의 온기를 포겠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제게는 천년의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그녀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 상현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는 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공간에 오는 모든 이들이 그녀의 육체적 서비스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간적인 교감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밤 저는 네온 불빛 아래의 그곳이 사실은 가장 진실하고 지독하게 외로운 영혼들의 성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네온 불빛 아래서 얻었던 그 찰나의 온기는 현실의 냉혹함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여인과 간만에 잘 맞는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퇴폐적인 공간에서 얻는 일회성 위안이 아닌 현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하고 진실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고독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 공채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숱한 밤을 세워가며 준비했던 면접과 자기소개서, 제 청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노력이 한 장의 차가운 불합격 통보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절망감은 네온 불빛 아래의 고독과는 또 다른 현실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현실적인 생계의 무게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정규직 공채는 실패했지만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운이 좋게도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울타리 안에서 남아 저는 그곳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목표했던 바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문턱을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절반의 성공은 제게 끝없는 후회와 미련을 남겼습니다. 왜 나는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 불안함에 휩싸여 네온 불빛 아래에 찰나적인 위안을 찾아 헤맸을까? 정규직의 안정적인 삶 대신 저는 비정규직의 불안함과 과거의 충동적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모든 찰나의 온기는 저를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지만 결국 제 영혼의 미궁은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불안정한 현실과 과거의 미련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제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후회는 성장의 걸음이 되고 고독은 사색의 깊이를 더해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로맨틱한 순간들은 가장 외롭고 불안할 때 찾아오는 찰나의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털어놓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흥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했던 한 청년이 인간적인 따뜻함과 찰나의 위안을 찾아 헤맸던 영혼의 방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황의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속 미궁에도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비슷한 미궁이 있나요? 외로움에 지쳐 충동적인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독과 후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찰나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상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장 섬세하고 로맨틱한 언어로 다듬어 이 미궁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